양산TV. 안녕하세요. 동요하는 날 5월 공개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오늘 낮에까지 비가 되게 많이 왔죠. 그죠? 최근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저는 오랜만에 많이 내리는 비라서 저는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워낙 제가 비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비가 와서 주변이 습도가 많은 날은 노래가 잘 돼요. 예.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으면 소리가 보다 더 뭐랄까 동글동글하게 들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노래하면 목소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맞죠? 그 과학적으로 그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 오늘 첫 곡은요, 과학꽃입니다. 아직 가을은 되지 않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모르는 사람 모르는구나. 대부분 다 모르는구나. 자,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또 다른 과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기왕한 거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간지 언 3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우리나라 동요 중에 이 꽃밭을 보면서 또 가족을 생각하는 노래가 하나 더 있죠. 우리 동요하는 날 한번 했었던 노래입니다. 꽃밭에서란 노래 기억나세요 혹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기억이 전혀 안 나는구나. 그렇죠. 그 꽃밭에서를 시를 쓰신 선생님이 어효선 선생님입니다. 과꽃도 이효선이라고 되어 있네. 어효선 선생님이 과꽃도 지으셨습니다. 과꽃. 그 노래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과꽃이라는 뜻은 그 옛날 그 우리말에 국화 안 그러고 구화라고 그랬대. 구화. 그래가지고 국화 모양의 어떤 그런 그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부를 때 구화판, 그러다가 이게 말이 줄어가지고 과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라는 말이 국화라는 말이 줄어서 과라고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일부러 넣어놨는데, 과꽃이 가을에 피는 꽃인데 국화랑 되게 헷갈려요. 꽃 모양이 완전 딱 국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잎 모양이 모란이랑 비슷합니다. 이파리 모양은 모란이고 꽃 모양은 국화고, 곽꽃이 이제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국화하고 닮은 꽃이다, 그런 뜻으로 과꽃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그 목단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대요. 모란 비슷한 꽃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당국 이래 가지고, 예, 당국이란 말은 이제 당나라 중국에, 당시 중국에서 이 꽃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중국꽃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추목단, 한자 말입니다.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한데요. 추목단, 가을에 피는 목단, 목련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한 소절씩 따라서 한번 불러볼게요. 올해도 곽꽃이 시작.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시작.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줄만, 혹시 멜로디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두 줄까지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좋았어요. 자, 세 번째 줄 들어갑니다. 누나는 곽꽃을 시작.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하나 둘 셋. 좋아했지요. 자, 배에 힘주고. 꽃이 피면 꽃밭에서 시작.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하나 둘 셋. 아주 살았죠. 여기서 아주 살았죠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 계속 살듯이 있었다. 그렇지. 아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뜻 표현 많이 쓰죠. 예. 자, 누나는 세 번째 줄부터 해볼게요. 시작.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곽꽃을 좋아
언 3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시는 누나 생각을, 시집간 누나를 생각하면서 쓴 시죠. 그 2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집간 지 언 3년, 예,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소식이 없는. 근데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3년간 왜 소식이 없을까? 무슨 생각 드세요? 3년 동안 소식이 없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3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본다. 본다고? 이 노래가 있을 이 시를 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 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뭐 TV, 라디오, 냉장고 이런 거 전혀 없을 때입니다. 빨래 같은 것도요, 직접 냇가에 가가지고 손빨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할 때 아궁이에 직접 장작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야 되고, 혹시 캠프 가가지고 캠핑장에 이거 장작 불 붙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불 붙이기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하여튼 청소도 해야 되지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요즘은 뭐 다들 전화기 가지고 있으니까 뭐 생각나면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응? 그때 그냥 편지 보내면 안 돼요, 밤에? 편지? 밤에 편지 써서 그냥 편지 보내면 그 편지 보내려 그러면 편지를 썼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일단 읍내에 나가야 돼. 큰데, 근데 보통 시골 구석에서 그런 데 나가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때는 차도 없을 때니까. 이때 여자가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시집에 있는 어른들이 아예 자기 친정 생각을 못하도록 말도 못 꺼내게,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거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집간 여자들이 고생할 때 그거를 무슨 살이 한다고 그러죠? 시집살. 네, 시집살이. 시집살이란 말이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년이나 지났는데 얼마나 이 소식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편지를 써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누가 이렇게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누가 이렇게 다니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이제 이렇게 가서 안부 좀 물어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못했어요. 엄청 살기 힘들었겠죠 그때. 그죠? 요즘이랑 생각하면. 그런데 꽃은 되게 예쁜 것 같네. 그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올해도花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간 지 언 3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옆에 글 써져 있는 거 있죠? 예쁜 꽃이라는 글을 썼는데, 자, 이 글은 작년에 제가 오봉초등학교에 그 노래 수업을 제가 나갔는데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이 그거죠. 아이들이 글을 쓰면 거기에 곡을 붙이고 하는 거죠. 자, 예쁜 꽃, 이걸 읽어볼 사람 누가? 읽어주세요. 제목 예쁜 꽃. 꽃은 아름답고 예뻐. 누구보다 예뻐. 나보다 엄마보다 아름다워. 벌들도 꽃들이 예뻐서 오는 걸까? 꽃은 향기도 아름다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쁜 꽃. 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진 않고요. 꽃은 아름답고 예뻐. 근데 너무 이제 예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보다 엄마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노래에서는 나처럼 엄마처럼이라고 바꿨어요. 예, 얘랑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나처럼 엄마처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좋대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벌들도 꽃들이 예뻐 오는 걸까? 이걸 또 봤네. 벌들이 꽃을 찾아오는 걸. 꽃은 향기도 아름다워. 그런 노래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불러볼게요. 꽃은 아름답고 예뻐. 누구보다 예뻐. 나처럼 엄마처럼 아름다워. 벌들도 꽃들이 예뻐 오는 걸까? 꽃은 향기도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런 노래입니다. 자, 최대한 이 가사에 맞춰가지고 아주 경쾌하고 깜찍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 한 소절씩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꽃은 아름답고 예뻐. 여기까지 시작. 꽃은 아름답고 예뻐. 누구보다 예뻐. 하나 둘 셋. 누구보다 예뻐. 좋아요. 나처럼 엄마처럼 시작. 나처럼 엄마처럼 아름다워. 하나 둘 셋. 아름다워.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줄까지만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꽃은 아름답고 예뻐. 누구보다 예뻐. 나처럼 엄마처럼 아름다워. 벌들도 꽃들이 예뻐 오는 걸까? 한 소절씩 한 소절씩 죄송합니다. 벌들도 꽃들이 예뻐. 여기까지 시작. 벌들도 꽃들이 예뻐 오는 걸까? 하나 둘 셋. 오는 걸까? 꽃은 향기도 아름다워. 시작. 꽃은 향기도
아름다워. 하나 둘 셋. 아름다워. 아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꽃은 아름답고 예뻐. 누구보다 예뻐. 나처럼 엄마처럼 아름다워. 벌들도 꽃들이 예뻐 오는 걸까. 꽃은 향기도 아름다워. 아름다워. 꽃은 아름답고 예뻐. 누구보다 예뻐. 예쁜 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딱 어떤 꽃이다 이렇게 지금 안 나와 있죠. 오늘은 시작할 때 곽꽃으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는 예쁜 꽃으로 하는데, 혹시 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꽃 중에 제일 뭐 내가 예쁘다고 제일 좋아하는 꽃 혹시 있어요? 장미랑 라벤더. 라벤더, 장미, 라벤더. 예, 이거는 무조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늦게 얘기하면 남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꽃 뭐 꼭 그런 거 안 따지고 꽃 이름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알고 있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리고 백합. 그렇죠. 백합도 꽃이에요. 샌드로드. 샌드로드. 되게 어려운 이름을 알고 있네. 앨범에 빠졌어. 아, 그렇구나. 에이, 친하게. 곽꽃. 얘가 자꾸 끼어들잖아. 곽꽃, 수국, 국화. 다 국화 종류네. 캠파일. 오. 선생님도 모르는 꽃 이름 얘기하지 저거 말고. 캐모마일과 로마 캐모마일. 좋지. 순 우리말로 된 꽃 이름. 호박꽃. 호박꽃, 그렇지. 똥풀. 애기 똥풀, 그렇지. 매화? 매화는 한자예요. 민들레. 그렇지, 민들레 순우리말입니다. 봄에 많이 피는 꽃. 개나리. 개나리, 또 진달래. 진달래, 그렇지. 벚꽃. 벚꽃, 예. 맞네, 그죠? 앵초. 오, 뭐라고? 앵초. 앵초? 노란색. 아, 사과꽃. 그렇지. 사과꽃도 꽃은 꽃이다. 그래요. 사실은 오늘 꽃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꽃이 피어야 될 계절에 그 시기에 꽃이 피지 않으면 이 생태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딱 그 시기에 꽃이 피어야지만 이제 곤충이나 벌들이 날라와서 수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과일이나 이런 식물이 또 성장을 하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 열매가 맺어야 그 다음에 동물들이 먹고 살 게 생깁니다. 예. 근데 지금 꽃 피는 시기가 요새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벚꽃도 한 달이나 일찍 핀다 그러지. 예. 막 그래요. 마지막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아프대요 라는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구가 아프대요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곰마실 아이들 10집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양산에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그런 시민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기후위기 노래 만들기 할 때도 그 음반에 같이 수록이 됐어요. 곰마실 아이들 노래가 전국에 이 노래로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아프대요 아프고 열이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직접 썼고요. 20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양산에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시민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캠페인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평소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인력이 많이 딸리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기후위기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다른 위기랑은 이 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무슨 이거다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쩌면 어떤 과학자는 이야기하기에 이미 이제 대응하기에 이미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응하기 이미 늦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올해 여름을 지나다 보면 더 심각해졌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소절씩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아프대요. 셋넷. 지구가 아프대요. 아프고 열이 나요. 셋넷. 아프고 열이 나요. 온실가스 때문에 시작. 온실가스 때문에 점점 더 열이 나요. 셋넷. 점점 더 열이 나요. 사람은 열이 나면 셋넷. 사람은 열이 나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셋넷. 병원에 가면 되지만 지구는 열이 나면 시작. 지구는 열이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셋넷. 갈 데가 없어요. 공기가 답답해요. 셋넷. 공기가 답답해요. 숨쉬기 힘들어요. 셋넷. 숨쉬기 힘들어요. 점점 더 열이 나요. 셋넷. 점점 더 열이 나요. 생명이 죽어가요. 셋넷. 생명이 죽어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셋넷.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구가 위험해요. 셋넷. 지구가 위험해요. 온실가스 줄여요. 시작. 온실가스 줄여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셋넷. 지금 바로 시작해요.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사실은 지구의 생명이 살기 시작한 지 전체 이제 45억 중에 38억 년 정도, 38억 년 전쯤에 지구상에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요 정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냐 하면, 그때는 옛날에는 빙하기에서 지금처럼 이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수만 년이 걸렸어요. 수만 년. 몇만 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요 정도 몇 도, 2, 3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요 온도 상승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현재까지 약 150년쯤 되죠. 이 150년 안에
몇만 년에 일어나야 될 이 그 기온 상승이 이 짧은 시간 동안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온실가스 중에 제일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온실가스 중에. 자동차?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예, 맞아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왜 그 심각하냐 하면, 중요하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한번 공기 중에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서 100년 이상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공장을 돌리면서 생긴 이산화탄소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지금 그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 온실가스 효과라 그러죠. 지구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생겨가지고 점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가 진짜 전 세계인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이미 배출해 놓은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구가. 맞아요. 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해야 하냐면 쓰레기를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놓으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메탄이 발생해요. 메탄. 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하면 거기서 메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물론 메탄은 공기 중에 나오면 이제 몇 년 안에 그건 사라져요. 이산화탄소만큼 그렇게 오래 이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데 한 번 나오면 이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아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메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가 방구를 끼면 메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억울한 동물이 됐습니다. 소가. 자, 우리 계속 또 연구해봐요. 자, 공부 많이 했네. 보니까 자꾸 손을 드네. 예, 얘기해보세요. 뭐. 장바구니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해. 그렇죠. 장바구니 사용하는 거 좋아요. 예,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지구가 아프대요 노래 부르면서 오늘 동요하는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저거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양산TV 특강. 예. 제목 내가 쓴 글로 노래를 만들어요. 예. 우리 곰마실 아이들은 무슨 내용인지 뭐 단박에 알 텐데 이거를 그 올 여름 방학 동안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밑에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 방학 일정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90분 동안 중간에 휴식 한번 하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 특강에 참여한 아이들이 첫날 글을 쓰면 그 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 만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곰마실 아이들 녹음한 것처럼 이렇게 반주까지 만들어서 녹음도 같이 한번 기왕이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mp3 음원을 만드는 것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따로 그 구체적인 또 홍보를 또 할 예정이니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가 아프대요.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대요.
이상으로 5월 동요하는 날 공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양산TV 구독해주세요.